역할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것도 정현이를 만들었던 자료더라고. 모든 물상은 각각의 위치와 성질 등에 따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이 충실할 때 더없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물상은 각각의 위치와 성질, 아까 말했던 그 위치적인 부분을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실할 때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건데, 아까 말했던 것은 필요한 것은 나와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숨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글자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우리 개유생처럼 그게 암압이 돼가지고 맹압이 돼 밖을 빠져나가는 구조가 있으면 상당히 더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로 한 글자는 암이 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안 돼야 돼요. 아까 글사조가 선생님들 만일에 아까 걔 글자 제일 힘들어. 걔가 돼 있고 만일에 글자에 술이 됐다 칩시다. 선생님 눈물 사면 안 돼. 술이 될 수도 없는데 가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리 되면 이 글자가 정화가 굉장히 기약이 있었잖아. 근데 위에 천간에 걷어가는 글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괜찮아. 이게 나중에 그 합충에 나가는 스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도 뭐 별 지장이 없나요? 괜찮죠. 근데 언제 위험하겠습니까? 임년. 앞으로 이민년에 그게 확 걷어가 버리겠죠. 계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이게 이제 이렇게 개축일간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이게 둥 떠가 있게 되는데 이민년이 오면은 걷어가 돼요. 이때 조심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지장간의 글자는 필요로 한 글자는 천간에 합거가 안 되고 땅속에 숨어 있고 천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사실 빠져나가는 구조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위치가 아름다워 보이는 각각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먼저 간지로부터 출발해 보면 간지 또한 고유의 성질 같은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각각의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가 천간의 글자를 생극제하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생극제하를 글자라고 보면 다 천간의 글자들이에요. 지지는 행충해하고 파해, 행충하고 충하고 개고시키는 기문살까지 봐줍니다. 그것이 지지의 성질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은 뭐라고요? 생극제하. 생극제하고 지지는 행충파해. 원진까지 보는데 행충이 됐을 경우에 개고됐을 경우에 제하고 극하고 합하고의 글자는 천간의 글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지지의 글자도 나중에 다 하면 막아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컨트롤하는 글자는 다 우리 어디 있어요? 천간의 간지의 글자. 간지의 글자 중에서도 잡아줄 수 있는 글자는 양간. 배하만 빼고 정하만 돌아가는 걸 하는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천간의 글자기도 제각각 성질이 다른 것, 역할 또한 구분이 되어진다. 이게 뭐 음간과 양간을 구분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천간의 기능이 다르댔잖아요. 이렇게 간목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정화하는 역할이 있지만 이것을 음양으로 구분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간목은 무토, 정화는 갱금을 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의 역할을 경계를 가감하여 씀으로써 중하에 조절돼서 차이가 빈부기천과 득실 기능의 판단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빈부기천의 차이는 조후로, 그리고 득실의 개념은 제거.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제거. 빈부기천이 뭐라고 해요? 조후. 뭐 조후는 아까 말했다시피 뱅개의 조합입니다. 어저께 기초 수업에서 겨울에 정화는 뭘 키울 수 있겠죠? 얼목을 키울 수 있겠죠? 정화의 간목의 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체험으로. 그럼 사주에 병계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사주예요? 거기 이제 겨울은 뱅개, 겨울은 병화, 여름에는 개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론적으로 객국론자하고 조어론들 각각 입장에서 볼 때 용신은 귀론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역할론 측면에서는 사주체의 결합을 보완해서 역할을 가진 이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 뭐냐면은 역할론의 측면에서 뭐냐면은 그 다한 오행을 지할 수 있느냐, 제거를 할 수 있는까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용신과 조후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조후는 아까 말했지만 100개의 조합에서 끝난 거예요. 그걸 갖고 조후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객국론자하고 우리가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보기를 보지만도 역할론이라는 것은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간목의 역할, 정말 역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객국의 입장에서 조후의 시국을 논하는 계절에서는 한남교수의 간자는 글자로 학교를 보지 않고 조후의 입장에서 생격자의 글자를 백량의 각장에서 처리하는 활용하고 있다. 백량은 뭐냐? 다한 오행을 잡아줄 수 있는 글자. 자, 백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사주에서는 약. 약을 지니고 있으면 관계없어. 약이 없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잡힌 약만 있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맞고 행동하면 약이 없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힘들어하죠. 그럼 사주에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오늘 일진의 사주는 뭐예요, 선생님? 경자. 오늘 한번 봅시다. 이모. 이모예요? 네. 을사. 지금 시간, 이 시간 몇 시? 오시 뭐? 오시. 뭐지? 임. 이모. 임? 이모. 이모예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백량의 논리에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백량이 요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백량의 논리에서 우리 보자 있을 때 일단 좌우충을 떠져 있죠. 네. 자, 정리를 합시다. 충은 일단은 두 개는 없다고 봅니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자, 사라졌다, 없다 일단은 봅니다. 끝. 없어요. 계절적으로 더욱 안 좋아요. 가장 더운 계절이 와 있죠. 이제 이름은 시작됐네. 하지가 지냈으니까 이름은 시작됐지만 가장 더운 계절이죠. 더운 계절에 뭐가 많아요? 지지에 화에 탁탁하죠. 자, 천간에다 빼놓고 볼게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약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백만 가득하죠. 약이 없는 겁니다. 끝. 그럼 이 사람은 뭘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일대 대운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일대 해자축원을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나마 여기 와야만 어느 정도 약이 없는 사주. 그러면 뭘로 인해서 힘들어요? 을목의 입장에서 화는 뭐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진로의 선정이 잘 되지가 않겠죠. 뭘로 없어서? 자, 우리가 식상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내가 어느 정도 행동을 제어시킬 수 있는 글자가 뭐예요? 인성이잖아. 인성인데 우리가 여름에 인성은 뭘로 써야 되겠어요? 여름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있어야 되는 우선적인 문제예요. 이건 무조건의 개념에 둡니다. 그리고 화가 닿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임수가 있어요. 성생이 여기 임수 있는데 안 돼. 하늘의 글자가 지지를 갖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지지는 지지대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지에 뭐가 필요해요? 해수가 돼야 되겠죠. 해수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중의 임수 정도 있어줘야 돼. 오면 좋아하는 중에 사회충 많고 사생이 맞아버리겠죠. 일단 어쨌든 간에 임수와 신금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뭘로 컨트롤해요? 식상을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길에 어때요? 잘 그게 진로 선정을 잘 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인성을 컨트롤 못하니까 애가 말이 어떨까요? 조금 거칠고 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내 길을 잘 개척할 수도 없겠죠. 이게 여기서 가용될 수 있는 글자가 수기가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행사에 읽어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 사주는 뭐가 필요해요? 개수와 임수 두 개 다 필요해요. 한 개 있었던 개수가 깨져버렸죠. 없는 거예요. 사람 충은
사라졌다 보게 됩니다. 무역에 대한 부분과 화에 대한 부분과 수에 대한 두 개의 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성이니까 이 갈구하는 건 뭘까요? 수에 대해서 갈구를 하겠죠. 굉장히 갈구하겠죠. 뭐 인성적인 부분 공부는 하려고 마음 먹겠지만 실제로 공부는 잘 안 될 것이고, 얘가 행동하는 패턴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천간의 조합을 예쁘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문을 못했죠. 뿌리에根을 두지 못한 을록은 이렇게 뜯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천간에는 다시 무토가 필요했고 잡아줄 수, 음수 한 개 더 잡아줘야 되면 너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름에 을목이 추수부요 그 연목 위에 떠서 뿌리 없이 썩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요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조금 불행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을목의 상신은 병화하고 개수. 네. 이게 근데 그 병화 대신에 지지는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때는 이 병화는 약이 아니고 병이 되죠. 여름이니까. 예, 너무 과하니까. 과하니까. 생극지하론이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은 행중해학을 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극지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생극지하가 가는 길의 어떤 이거는 길이에요. 행중해학은 나중에 결론을 보는 건데 이게 생극지하를 모르면 행중해학을 개고됐을 경우에 그 글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몰라요. 그 생극지하를 알아야 통제되는 이게 역할론이거든요. 그 부분을 찍어줘야 돼요. 생극 재화할 때 생하고 극하고 재합하고 화는 뭐는 합하는 거죠. 합. 그러니까 아까 정합목이 빠져나가죠. 이렇게 나가버리죠. 이 가장 사주에서 행충의 끝에 가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합해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위험해. 물상이 나들이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행충을 저는 강의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도 정립이 다 된 부분이 아니에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론 각자의 학파들마다 이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런 이제 생격지하 이런 거는 아까 말했던 역할로 생격지하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이제 충을 했을 때 개고가 되냐 안 되냐는 의견이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자유묘유라는 인시사회 같은 경우는 개고가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진술증명이 개고되는 거 다 알아요. 누구는 그건 다 개고되는 건 아는데 자유묘유 그리고 인신사회 요 두 글자가 충이 된다 충이 돼서 개고된다 안 된다는 이론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개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이 좀 양분되고 지금 학파에 지금 이론이 좀 분분한데. 그럼 좌우충이 돼도 안 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이게 그 일간의 각자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가지고 계세요. 이수생 같은 경우가 인신충이 됐을 경우에 계보를 먼저 보기 전에 의견을 그 각자가 지금 의견이 있어요. 저는 계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이제 일이 돼서 좀 인신충을 딱 치잖아요. 그럼 이수생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계보기 이전에 간목이 절지에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목이 절지 않기 때문에 흉 이렇게 봐줘요. 그리고 이게선 이미 다시 절이가 있으니 이미 병지 그리고 경금이 이렇게 앉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걔네들도 계세요. 요거는 이제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 다시 정립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본 한파가 있고 이제 제가 왜 이분들이 인신충이 쳤을 경우에 개구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병화가 나오고 무토가 나오고 간목이 나오고요. 임수가 나오고 경금이 나오고 이게 나와요. 무토 있는데 천간에 이거 걷어가는 글자가 없으면 그대로 있어요.
양간으로 조금 딱 대보죠.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 갑, 병, 임, 경 일이 되버리잖아요. 정관이. 근데 걷어가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불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걷어가니까. 그런 이론도 있고, 만약 여기가 이제 신금이 하나 있으면은 대화로 빠져나가버려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약간 의견들이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천간이 일단 이렇게 이게 중하면 양간을 있으면 안 빠져나가니까 그 충이 되더라도 그 실감을 못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게 저기 주장을 하시는 거는 이 많은 어떤 뭐 인상을 겪어서 예, 그 이제 이론적으로 개보된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을 분들이고요. 안 된다는 분도 뭐 개보를 많이 했던 분, 공부를 많이 했던 분. 이게 이제 이수 선생님이 이걸 가져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중요한 이론을. 아직까지는 약간 정리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서에 한두 줄 있던 것을 갖다가 대소분리를 책으로 논문해서 이제 각자 연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시키나는 거 보죠.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데 내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뭐 해드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런 생각제하고 한남교수가 따로 있지 않고 여건에 따라 서로의 보완적인 사주적 완성이 해야 된다. 생각제하와 한남교수는 그거예요. 조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요. 먼저 한남교수의 결혼 보완수 역할을 가진 요인으로는 대마와 개수가 있고, 아시게 조언 인자는 이야기하는 생각 제하의 결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것이 요인은 갑, 정, 무, 경, 임 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5가지 정도. 극하는 걸, 제하는 걸. 이렇게 각각의 역할의 분류가 가능해지면 채용의 부분이 용이해지는데, 이런 명식의 결합의 대원에서 보완으로 측면에서 볼 때 채의 역할에서 대우의 흐름이 생각자의 보완으로도 갈 것인가, 한남교수의 보완으로 갈 것인가는 정해지는 것이다. 됩니다. 이게 뭐냐면 대원에서는 보론해주긴 해줘요. 이렇게 이제 그 여름에 태어나 아까 이런 사람이 염천이 됐잖아요. 이게 해자축으로 흘러가면은 어느 정도 개수의 역할을 해주지만 체의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운과의 흐름에서 극제해야 되는데, 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글자들이 대운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보호를 하는데 사주체를 완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용론이라거든요. 체용론이라는데, 체는 사주의 본체예요. 사주의 본체에서 대운은 그냥 용이에요. 행년의 입장에서는 용인데, 행년의 입장에서는 다시 대운은 체로 봐요. 이게 이제 체, 용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운이 명식에서는 체가 되고, 행년의 입장에서 그 체가 된다는 것은 이 행년의 운을 가용할 적에 대운을 체에 넣고 때가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올해 이렇게 합니다. 보시, 요거는 체용론 할 적에 다시 공부를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좀 복잡하죠? 행충이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 행충이가 들어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자, 맞아 읽어볼게요. 즉, 한남교섭은 구비되었으나 맹계의 조합이에요. 생극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명식은 대운의 체의 역할은 생극자의 보완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체에서 해주면 좋다는 대운에서 더불어 용의 관계에서 간제의 역할은 득실의 비중을 둬야 된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채용적인 부분인데 오늘 이것도 읽어갈게요. 나중에 채용을 할 적에 다시 설명이 들어갈게요. 득실의 비중을 둔다는 의미는 운의 글자는 사주체가 쓸 수 있느냐는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예컨대 정년의 정하에 임수가 유입되는 명식에 덕을 느낄 것인가 실을 느낄 것은 득실의 문제인데, 행충해합의 동적 기운도 읽어야 하지만 서등하의 득실의 문제는 명시 내의 정하와 임수의 가용력을 결정하는 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 정해내는 것 같으면 일단은 뭐야? 이 횟수를 놓고 해서 이 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술토, 진토,
이 글자가 있어야 가용돼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화가 오니까 뭐야? 개수로서 득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있어요? 갱금이 있으면서 활용진금, 갱금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정해낼 사항을 찍어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즉 제다신약의 득제 여부는 결코 일간의 근의 유무에 있다. 이거는 뭐 통근을 이야기해요. 통근. 이제 천간에 뜬 일간이 무근하면 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대원에서 뭘 기다리냐면 빨리 그걸 기다려. 내 뿌리를 기다려요. 근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용례, 행년에 오는 운은 거의 뿌리 역할을 거의 잘 못해요. 그렇지만도 아까 대원은 체에서는 용이지만 행인의 운에서 다시 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뭐냐면은 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은 나의 가용돼서 쓸 수 있는 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이 대운에서 내 뿌리 운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듯 간지의 역할을 인지함으로써 인해 중화의 조울과 체용의 경계를 이해하면 감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자, 오늘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은 간지적인 부분이 서로가 하는 역할적인 부분을 해야 되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는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가용되는 뭐 경자년이 있었을 경우에, 그럼 뭐 천간의 글자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천간에 정화가 있는 분은 이걸 득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지의 글자는 뭐냐? 토가 있었을 경우에 득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올해 정화가 있는 분들은 뭐야? 경금이 오면은 저기서 재가 될 수도 있고, 뭐 간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렇게 했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토가 있으면 이 경이란 글자와 자란 글자를 득지 올해 오늘 공부한 거는 이렇게 선생님 이게 천간과 지지는 철저히 분리시켜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갑자 운에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신강을 믿는 사람은 큰일 나요. 모든 천간의 글자는 지지의 뿌리를 내려야 신강까지 뿌리가 없는 것은 무근합니다. 안 돼요. 12운성장에 욕지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네. 욕지 정도. 12운성상이 맞고 욕지니까 힘이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자란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봐주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팽충행을 가기 위한 단계가 생각제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걸 모르면은 그 개고시키서 이 글자 먹을지 안 먹을지 잘 몰라요. 여기까지는 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사장은